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9% 빠져서 260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제법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1% 넘게 하락을 하기도 하면서 2600을 내주기도 했어요. 장중 저점을 보시면 2593까지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팔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수였는데 오늘은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악재가 하나가 또 생겨가지고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네, 사실 3대 이제 신용평가사가 S&P, 무디스, 뭐 피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S&P랑 피치 같은 경우는 미국 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이 아니었어요. 트리플 A에서 뭐 AA 플러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는데 무디스도 네, 트리플 A에서 AA1으로 네, 내려갔습니다. 뭐 관세 전쟁에 대한 지금 후폭풍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타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 정부의 뜻대로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채권 금리를 보면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되게 강조했던 게 미국 채권 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 그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9, 3.8까지 빠지면서 뭐 좀 재무장관이 오히려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주식시장을 빼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타격을 받고 채권금리도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더 올라왔죠. 지금 10년물이 4.5가 넘어가고 뭐 30년물은 5%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 심각한데 금리도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이자 부담도 엄청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역시 무디스도 지금 부채 급증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이 관세로 지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재정 적자는 증세가 아니고서는 뭐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세를 얘기를 하면서 그 유럽이나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 있는 그런 부가가치세를 상당히 문제시 했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그런 비관세 장벽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부가가치세를 만드는 게 가장 좀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결국에는 미국이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만든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엄청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제 미국 증시 이거는 이제 그 신용등급 강등되기 전에 올랐던 거기라서 지금 장 끝나고 나서는 미국 선물이 상당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1.3% 이상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도 어제 보면 네, 금요일이죠. 금요일장에 보면 뭐 헬스케어라던가 이런 쪽은 좀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특히 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6%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그래도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헬스케어 좀 반등이 나왔다는 거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뭐 테슬라 정도가 빅테크 중에서는 좀 그래도 강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선물이 1% 이상은 빠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반등했던 거를 좀 되돌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그 신용등급 강등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잘 올라오다가 네, 오늘은 거의 1% 가까운 그런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은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1.7% 빠졌고요. 하이닉스는 2.5%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미국도 나스닥이 선물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참 삼성전자 답답하네요. 정말 5만 원대 중반 뭐 이 정도 가격에서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하는 것도 어,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좋았던 종목은 삼성생명이 5%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이 워낙 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배당 매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좀 올라왔습니다. 5%대 배당이니까 뭐 배당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이런 지주회사 격의 회사들이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어, 이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그래도 2차전지가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이 다 빠져서 그런지 2차전지는 오늘 더 빠지진 않았어요. 약간씩 올라왔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0.3% 올라왔고요. 네, 삼성 SDI도 2.8% 상승을 했고요. 네. 어,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조금씩 다 빠졌어요.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약보합 수준이었고요. HMM 1.7%, 하나오션 2.8%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 쪽에서도 보면 뭐 현대로템 4.3%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어, 금융주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KB금융이 1.5% 올랐고요. 네, 하나금융주주도 0.6%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금융주는 조금 엇갈리는 게 KB금융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로는 제법 하락을 했어요. 12만 7천 원으로 보면 거의 한 15%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근데 메리츠금융지주는 워낙 그 주주 환원 잘 하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 다시 또 회복을 하면 얼마든지 주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주 연속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음봉이 한번 나올 만은 한데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고점대가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2650 정도만 오면 확실히 가격적인 부담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뭐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도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지금 좀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 2500대 중반, 네, 2550 정도를 기준으로 여기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고서 다시 올라가면 가장 좋은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